네, 특이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프닝 때 말한 대로 정말 힘든 8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테마성 증시가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테마가 하나 딱 올라왔다 싶으면 이게 최근에 한 이틀, 3일 갈게 일주일은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금리 인하 수혜준도 어디가 될지 오늘 특이점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멤버 나왔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두산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8월이 다 끝이 났습니다. 진짜 힘든 8월이었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이자 또 8월의 한 줄평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시장에 대한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 시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세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좀 많이 체크를 했던 흐름들을 체크해 보니까 좀 바닥주 종목들에 대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2차 전지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간만에 이제 또 상승세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동안 좀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위에 있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타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이제 좀 주목할 이제 시장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네,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8월 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껑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말 이게 저도 이제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수익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됐죠. 근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2주 전에 추천을 드렸던 우리 유한양의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계좌 막 녹아내렸던 계좌가 2주 만에 다 복구되셨죠. 거기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GI 이노베이션이 또 9월 달 원래 이제 GI 이노베이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유한양행의 또 예전에 파이프라인을 또 토스 라이센스 하우스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월에도 화끈하게 제약바이오 업종군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8월 달에 너무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양쪽에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로 여러분들 그나마 녹아내렸던 계좌가 많이 복구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월 달 잘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9월에는 더 좋은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 매니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여전히 테마파크 장세다. 올해 국내 시장은 아직 여름 휴가가 안 끝난 것 같아요. 지난주도 이거였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테마파크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신규 상장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 요건 제가 만든 테마이긴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쪽, 그다음에 오늘 줄기세포, 또 양자, 대왕고래, 얼마 전에는 저출생 관련주 등등등 해서 테마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 급등을 이미 시작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네. 이미 좀 저점에서 예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지금은 한 반 이상, 3분의 1 이상 저렴해진 가격에서 이제 거래량을 붙여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테마 위주로, 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실적이라든가 기본적인 이슈 체크하시고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 어려운 시장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준현 매니저님 이제 좀 한 줄 평도 들어봤는데 9월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보셨을 때 9월에도 이 좀 테마 장세가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길어진다라고 보고요. 한 9월까지는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9월까지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9월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결정 이후에 뭔가 이제 주도주가 나타나고 업종 대표주가 다시 또 반등해주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9월 좀 어떻게 보세요? 8월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비슷한 9월이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8월과는 좀 다른 9월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9월도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보기에 8월 달에 반짝반짝 빛나는 테마주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업종군이 제가 보기에 제약바이오 역시나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월 달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학회가 그리고 이제 세미나나 컨퍼런스가 되게 많습니다. 한 2개, 3개, 4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당연히 또 이슈가 나오겠죠. 그래서 8월 달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9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왕고래 관련된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도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대왕고래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두 쪽 섹터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수익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도 그렇고 조선희 매니저님 테마성 쪽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김민석 매니저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테마보다는 좀 업종으로 봐도 괜찮은 쪽이 보입니까? 저는 업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을 줘야 되는 게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좀 모멘텀이 좀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만 띄워주시게 되면 예. 거래량만 보더라도 지금 코스피는 거래량이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에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테마성도 대부분 이제 코스닥에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코스닥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테마적인 흐름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좀 주도를 못했던 성장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코스닥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이 좀 더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주도하는 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코스피는 팔고 오히려 코스닥은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어떻게 9월에 좀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코스닥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 길에서 어떤 종목을 좀 잡아야 되는지 특이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특이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띄워두시죠.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자, 오픈AI가 이제 1,000억 달러가 웃도는 투자 자금을 더 조달할 수 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작년 1월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 4천억 원 가량을 투자한 이래 가장 큰 이 외부 규모 자금이 좀 수혈이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등 그리고 AI의 투심이 좀 예전만 하지 못하다라는 관점이 좀 생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이 챗GPT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AI의 좀 더 먼 미래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AI 지금 저희 곁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AI 하면 뭐 인공지능 또는 뭐 인공 로봇 등등 여러 가지들이 관련돼 있을 텐데 아마 뭐 가장 여러분들 체감적인 부분들은 아마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기계가 하나 오지 않습니까? 쟁반 치워놓고 하는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공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공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거의 뭐 로봇 팔로 공장에 뭐 자동차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그 핸드폰도 지금 업그레이드된 핸드폰, 요 최신형 폰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어도 같이 그러니까 티카타카 할 때, 바로 번역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이 테마성으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뭔가의 확고한 입지를 좀 다지지 않을까 예전에 전기차처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1위, 3위 미국의 시가총액 1위, 3위 전부 다 모두 오픈 AI에다가 기업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오픈 AI에다가 총 13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자회사 지분을 뭐 한 49%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규모가 투자가 되느냐 뭐 등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여전히 테마파크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이런 이슈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제가 관심 업종으로 한번 골라봤다, 예. 이슈로 골라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오픈 AI가 외부 자금을 좀 더 조달한다라는 거를 좋은 뉴스, 호재성 뉴스를 일단 보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오픈 AI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오픈 AI가 그런 투자금을 바탕으로 뭔가 조금 더 좋은 제품 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관련된 우리 기업들 또는 또 관련된 그냥 네. 테마 섹터에 있는 종목들 예. 괜찮아질 거다. 투자 심리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종목들 잠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거 좀 챗 GPT 어떻게 보면 AI의 한 갈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되게 노이즈가 지금 많잖아요. 이쪽 섹터 자체가 AI의 뭔가 투명성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죠. 수익 모델에 대한 것들. 그러거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좀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평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테마는 거기와는 좀 분리돼서 볼 수 있어요? 네, 뭐 분류돼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은요, 지금 단기간에 거의 네. 지금 10배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반도체 쪽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조금 더 간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지만 지금 이제 중소형주에서 조금 더 밑에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챗GPT 쪽은 지금이 적정 수준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한 달 전쯤에 김민성 매니저도 좀 네. AI 소프트웨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창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 관련주 보자라고 한 거 전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마. 그렇죠? 그때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 투자 포인트 유효합니까? 아직도? 네, 그대로 유효하고요. 네.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타나고 나서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이 이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몰 AI다 보니까 뭐 기능적인 게 조금 작더라도 여러 군데로 탑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탑재가 많이 되면서 응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최근 들어서 레거시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온 디바이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계속해서 필요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이 몰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세론이 나타나면서 소프트웨어랑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박준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적인 시세, 이제는 좀 대장이 바뀔 수 있는 주도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 대한 시작점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조선일 매니저님 뭐 첨언해 주실 거라든지 혹시 뷰는 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두 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HBM이나 CXL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HBM, HBM하고 CXL이요. CXL. 예. 네, 특히 이제 CXL 같은 경우는 소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동안 뒤처졌던 게 이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뒤처졌는데 지금 CXL 같은 경우는 HBM에서 못다한 거를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아마 CXL 쪽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오픈 AI나 AI 관련의 그 이슈가 뛰면서 관련 있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엔비디아 그 세론 뉴스처럼 돼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총이 그렇게 큰 회사가 EPS가 주당 순이익이 68센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야 정말 너무한다라고 그랬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상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는 한번 반등의 기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당연히 지금 시세 추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이나 CXL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AI는 우리가 꼭 떼내서는 떼내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네. 사실 지금은 테마적으로 움직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산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테마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처음 시작할 때 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종으로 하나 분류가 됐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AI를 종목을 잘 골라간다면 이게 또 추후에 에코프롬이 되고 또 이제 텐베거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유심 있게 우리가 종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이 바닥에서 고개 올라가는 종목들 하나씩 있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종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저는 관심 주로는 일단 폴라리스 A에 대한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 추세는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거래가 좀 붙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삼각 수렴형이라고도 하는데 삼각 수렴형 이후에는 이제 방향성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나타나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요. 거래가 수급이 붙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최고점이 4,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원대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시는 자리는 보통 보면 한 3,000원 이상 3,500원 정도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정도면 충분히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균 매수 단가 낮춰가지고 일단 이 맨 상단 부분 있죠. 자, 이 정도까지는 저는 뭐 한 3,800원, 4,000원까지는 목표가 잡으면서 좀 대응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AI고요. 조선일 매니저님도 오늘 폴라리스 AI네요. 똑같네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 확인을 안 했었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이게 얘기하시는 그 정도로 거고. 좋은가 봐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사실 이제 8월 20일 날 있죠. 급등 나올 때 저희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다음날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AI 관련 이슈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나왔던 종목이 폴라리스 AI입니다. 뭐 폴라리스 AI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사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기술적 분석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가 사실 이게 매물대거든요. 잠깐 보여주시죠. 차트 보고 계시면은 지금 3,000원대 그리고 3,500원대까지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왼쪽에 그러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 이슈가 돼서 1,600원대부터 해서 4,200원대까지 거의 200~300% 이상 가까이 올라갈 때 이때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3,000원에서 3,500원을 빠르게 돌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지금 보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놓고 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0원 내지 3,500원을 빠르게 뚫고 나갈 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폴라리스 AI를 갖고 오셔서 제가 궁금한 건 폴라리스 AI, 조선일 매니저님, 폴라리스 AI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투자할 때 포인트가. 약간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 AA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고 근데 거의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대등소이하지 않겠는데 기본적으로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약간 뭐라고 그럴까 소규모로 또는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워드 프로세서 응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규모로 다른 조그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기에 구동해서 쓸 수 있도록 구축해주기 때문에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 좋긴 하지만 저는 폴라리스 AI가 기본적으로 뭐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에 또는 주가상에 움직일 때는 폴라리스 AI가 더 폴라리스 오피스보다 가볍고 그리고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보다는 저는 폴라리스 AI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에도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 챗 GPT 관련주,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폴라리스 AI가 사실 연초에 되게 좋은 흐름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GPT 스토어다 뭐다 해가지고 그때 모멘텀을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한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잠깐 뭐 추세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아무리 좋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슈, 업황 등등등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시세를 사는 거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슈라든가 업황 기대감이 따라와야 되겠지만 결국엔 너무 많이 비싸면 비싸면은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덥석 사기가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올 초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나쁘지 않다. 지금 구간에서 시세적으로.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거 좀 억울하게 빠졌는데 라고 해석을 해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원체 지금 다른 테마들이 테마파크처럼 네, 테마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만간에 지금 오늘 이제 전일도 이슈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안에 한 번 더 붐이 또 돌아오지 않을까,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억울하게 빠졌다. 폴라리스, AI와 비롯한 이 AI 관련주들 유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석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이신가요? 저 오늘도 이렇게 성의없게 가져온 거 아니고요. 이제 한글 컴퓨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네. 저번에도 현대바이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글 컴퓨터는 아직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폴라리스 AI 이제 매니저 두 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글 컴퓨터는 약간 사촌지간 같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랑 같이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같이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챗 GPT 관련돼서 GPT 스토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 AI를 좀 같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컴퓨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좀 같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AI가 이름에 좀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테마성으로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약간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맥 전용 이제 오피스 AI를 최초로 좀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은 기대감을 만들고 있죠. 생산량을 증가를 하고 AI를 탑재한 핸드폰을 판매하겠다. 근데 지금 맥북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탑재되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거는 또 애플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커플링이 되면서 한글 컴퓨터는 좀 테마성으로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은 뭐 지배구조라든지 경영권 관련돼서 뭐 얘기가 굉장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임시주총이 끝나고 나서 김현수 대표가 한컴 미드 쪽으로 사내 이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정도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기금이 좀 주도하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좀 3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던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또 이상하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다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다시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연기금도 다시 한번 바닥이라고 선택을 하고 좀 모아가고 있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의 수급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고 아까 이제 애플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아이폰 16이 이제 곧 출시가 되잖아요. 이쪽 우리나라에 있는 뭐 폴라리스 AR라든지 뭐 마음의 AI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1월에도 이제 애플이 먼저 쏘아 올리면서 온디바이스 쪽의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챗 GPT가 같이 붙기 시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모멘텀이 되면서 보통 온디바이스 AI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좀 밀접한 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픈 AI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생산력을 증가를 하겠다. 그만큼 AI를 믿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에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커플링 되면서 좀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이점에서는 챗 GP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AI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확실히 테마 장세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테마의 특징은 이 테마가 2, 3일짜리였던 게 한 일주일은 가는 것 같고요. 한 또 2, 3일 쉬었다가 다시 또 상승 추세를 가져가는 게 요즘 테마주들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좀 이슈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단에서 정부 라인에서 이제 점점 하나하나씩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프랑스와 함께 공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쪽으로는 이제 영상을 보기만 해도 이거는 범죄다 이런 이야기도 좀 여러 가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보안주들이 움직였고 여기가 지금 보안주 말고도 다양한 섹터들을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테마다 보니 이 테마 그리고 속도와 어떤 종목을 좀 잡아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은 네. 오늘 이 테마를 이 특이점을 얘기한다라는 건 네. 무조건 다음 주까지도 좀 테마가 길어질 거다라고 보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좀 생각보다 길게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딥페이크 성범죄 이야기가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분들이 거의 학생분들, 미성년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거부터 좀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AI 기본법이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산이 되고 올해는 통과를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국회가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국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규범을 출범을 한 다음에 통과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실상 내년에 들어가는데 이 AI 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같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보안이라든지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미뤄지고 나서 그렇게 취약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좀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다시 우리가 걱정했던 사건들이 더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득과 실이 같이 만들어지고요. 결국에는 뭐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도 있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도 많았던 것처럼 이제 AI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산업에 도입을 하고 있지만 변질되면서 이렇게 범죄적으로 악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딥페이크만 좀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또 딥보이스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팸 전화를 한번 잘못 받으면 그 목소리를 따서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얼굴이랑 목소리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딥페이크랑 딥보이스를 만들어서 어디다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김민석 매니저 전화해가지고 보이스피싱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신다고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처벌된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기본법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금전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거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속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범이나 규제가 명확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지속성으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볼 테마가 아니다라고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딥페이크 관련돼서 과거에서도 이제 AI는 인터넷망, 클라우드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사적으로 수혜를 받는 게 또 신기하게도 온디바이스 AI죠.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또 같이 맞물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부터 분리망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딥페이크부터 해서 이제 딥보이스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보안주 쪽으로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네. 개인정보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까지 좀 순환매가 좀 같이 이어지면서 생각보다 좀 모멘텀이 좀 길게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기본법이 또 내년쯤에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게 계속해서 일단 해놓고 나서 고쳐 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 기간 동안
동안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안주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워터마크라든지 예. 아니면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좀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바라봐서 좀 지속성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딥페이크 같은 문제도 사실 AI가 발전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럼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특이점에서 AI, 챗GPT와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쪽 섹터와 지금 말한 딥페이크 이 보안주들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같이 공생하는 섹터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투자할 때는? 그렇죠. 저는 이제 순환매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챗 GPT 관련된 모멘텀에 가져갔던 이제 연초에 강세를 보여줬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네.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제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보안주로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게 한컴 리드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같이 연계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겹쳐져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좀 연계성 있게 이제 순환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번에 보안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뜬금없이 폴라리스 AI랑 오피스가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좀 같은 모멘텀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워낙 바닥권에 있는 저가 매수세가 있다 보니까 다른 뭐 이스소프트 움직이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수급도 있다 보니까 좀 연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일 모멘텀을 같이 보셔도 네.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네. 이건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죠. 네. 전기차 화재가 났으니까 뭐 BMS라든지 이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면서 2차 전지에 있고 그리고 전고체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올라갔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비슷하게 그 딥페이크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AI 관련주들도 좀 올라가는 추세. 네.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수 있는 좀 시작탄,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딥페이크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생성형 AI에 대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테마보다는 이걸 통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생겼고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이 많네라는 시장의 부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시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그래서 좋은 흐름 만들어진 그쵸. 것처럼 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은 뭐 AI 소프트웨어도 있고 다양한 AI 관련주들이 있지만 뭐 보안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유력하게 보는 섹터는 어디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보안 쪽 아무래도 이제 워터마크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기술력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단기적인 테마로 좀 기대 수익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정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장이 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저렴할 때 모아가는 전략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이쪽 섹터 딥페이크가 다음 주에도 좀 테마가 길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이슈를 가지고 제가 공개 방송을 했다가 혼났습니다. 이 이슈를 일주일 전에 하셨다고요? 네, 벌써 이제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항의 전화가 오셨대요. 그래갖고 담당자분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분명히 조금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선 테마주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텔레그램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EO가 원래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인인데 그분이 이제 이 관리를 안 한다고 그러고 잡혔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여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그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관련 이슈와 똑같이 지금 연계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프랑스 측에서 분석을 해보니 전 세계 그 피해자 중에 거의 70% 넘는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초중고 다 포함을 해가지고 대학교까지요. 110개 이상의 학교가 지금 조사 대상으로 물망에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만의 엠번방처럼 텔레그램방을 이용을 해갖고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이제 모 대학교 대학생도 이제 5년 구속을 받았는데 이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한 관련된 이유를 당직자 회의를 며칠 전에 하면서 이에 대한 이슈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경찰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똑같은 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자시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여당 측이나 대통령이 하는 거를 보통 반대하는 편인데 이번은 똑같이 야당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다는 거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대선 테마주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악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조만간 국회에 입법이 돼가지고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안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통 9월, 10월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첫째 주에 끝나긴 하지만 그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쯤 되면 이 디페이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많은 분들이 항의 전화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해서 빨리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피해받는 학생, 심지어 요즘은 이제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장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피해받지 않도록 꼭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절되고 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박충현 매니저님은 아까 첫 번째 특이점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여기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고 좀 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섹터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이야기는 틀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지금 보안 등등등 여러 가지들 합쳐 보다 보면은 챗 GPT 또 관련된 종목들 그쵸. 등등등해서 보게 되면은요 한 종목이 챗 GPT, 뭐 온디바이스, 뭐 딥페이크 이렇게 다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전혀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어쨌든 뭐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요거 하나만 잠깐 뭐 말씀을 종목으로요? 좋습니다. 네, 뭐 종목이 아니라 원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초, 중고,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어디다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일단 차트를 뭐 일단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오늘 지금 M83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대장주로 나섰습니다. 대장주를 나서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센즈랩이라든가 크라우드 윅스,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빠르게 넘겼죠. 빠르게 넘긴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추세를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차트를 한번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지금 이런 보안 쪽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클라우드 윅스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올 때 가장 차트가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선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뭐 라운시케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추세 이후에 종목들이 지금 거래가 붙어서 올라온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올라가 있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온라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눌림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여러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테마주 관련 테마주들이 또 섞여 있는 테마주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부분들이고 또 이 뭐 다음 주도 한번 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씩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주도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부각이 아직 안 된 딥보이스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딥보이스로 가자. 네. 셀바스 AI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음성 합성 관련된 기업은 이제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이제 단기간에 거의 10배, 10배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뭐 유증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매물대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빠진 종목들은 다 빠지고 나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딥보이스 관련된 이슈가 오늘부터 또 이 기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제대로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딥보이스 우려감이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딥페이크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고 하는 종목은 셀바스 AI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슈퍼리만을 보고 있는데요. 제 노트북 화면 좀 보여주시죠. 보통 이제 테마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실한 테마를 많이 보고 있는데 슈퍼리만은 아주 탄탄한 종목입니다.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2021년도 726억, 2022년 894억. 2023년 946억인데 왜 이렇게 늘고 있냐? 보세요. 자본금이 36억밖에 안 되는데 부채 비율은 7.02%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5,765%입니다. 네. 왜 그런가? 이 회사는요, 슈프리만은요, 여러분들 기업들 보면은 출퇴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 인식, 홍채 삑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출퇴근할 때 인식할 수 있는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태 파악 또는 노트북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출퇴근할 때 많이 쓰는데 이 회사가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자동화 OA 시스템뿐만 아니라 팩토리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런 공장이나 그런 사무실에 이 회사가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거예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예. 차트상으로도 매집이 제가 원래는 이전에는 이제 지난주에 한 싹을 제가 추천해가지고 한 싹으로 제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슈프리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급등은 하지 않고 지금 매집 패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뭉쳐져 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상한가가 나오면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테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여러분 손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탄력이 아니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탄탄한 재무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까지 자동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납품할 수 있고 계약할 정도로 아주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꼭 급등합니다. 슈프리마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슈프리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네. 저는 ICTK라는 종목에 좀 집중을 예. 좀 해봤습니다.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세계 최초로 차세대 PUF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뭐냐면은 보안 칩인데요. 그러니까 복제가 안 되게끔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그런 칩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150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이 36,000원대, 신규 상장 당시가 36,000원대 고점을 이루고 지금 현재 6,000원에서 지금 한 10,000원대까지 일부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이 붙고 있는데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거래가 붙기 시작한 것이 8월 23일 지난 금요일부터 붙기 시작을 했는데 1,500만 주 정도의 거래량과 장대 양봉 그다음에 또 여기도 23일 날 한 690만 주 정도의 거래량에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을 저는 오늘 관심주를 안 갖고 나왔겠지만 네. 지금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지금 1,600만 주 가량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만 본다면 이 종목은 아마 지금 정도가 출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정도가 무릎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결국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일단 기술력 하나만큼은 세계적으로
끝내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테마와 관련해서 다 좀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주들 좀 갖고 왔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셋 중에 하나를 샀어요. 목표 수익이 얼만큼 보십니까? 만약에 본다면 한 10%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까? 김민석 매니저님 보셨을 땐? 당일 수익으로요? 아니요. 당일 수익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되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예. 당연히 되면 10%면 너무 행복한 거고. 네. 만약에 내가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보는 게 좀 좋다고 보세요? 소프트웨어 보안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쪽 테마와 관련해서. 저는 100% 이상 봅니다. 아, 오히려 더 길게 가져가는 걸 원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선희 매니저님은요? 저는 슈프리마 최소 상한가 30% 이상 봅니다. 최소 30%.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한 50% 보겠습니다. 50%를 보는 네. 이유는 이게 지금 물론 뭐 꾸준하게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팡팡 튀는 것보다 한 번에 팡 튀고 나면 또 이렇게 팍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니까요. 저는 그것 그래서 때문에. 예.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저는 올라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일단 5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하는 마음이고 현실적이어도 저는 아, 왠지 그래도 테마성 종목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팡 튀어오르면은 네. 좀 내려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맞습니다. 못 팔면 아쉬울 것 같아서 그 위점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 쉽게 90주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90주를 샀다고 생각하면은 30주, 30주, 30주 이렇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 네, 분할로. 왜 그러냐면 근데 그렇게 팔고 나면 맨 위에서 100% 수익 내고 판 것만 기억에 남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너무 아까워. 그냥 100% 다 팔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세 종목을 사가지고 한 종목도 손실 안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할 매도가 더 그쵸, 그쵸.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최소 목표 수익률이 50%라는 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도 이 테마 관련해서는 조선일 매니저님은 한 몇 % 수익을 또 얘기할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대왕고래, 그 이유는 좀 고차 방정식이라고 좀 써 있는데 고차 방정식 천문학적으로 이제 좀 더 예산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2차 이후 예산은 고차 방정식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풀기가. 그렇죠. 그 의미인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좀 시작이 되고 아무래도 대왕고래 테마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주선희 매니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9월 2일부터 국회가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정부 기관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까지 원래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2차 방정식보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특히 이제 석유공사 대표가 석유공사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반적으로 지금 28일인가요? 그때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28일 날 어제 그제 이틀 전이네요. 그때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들어가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506억 정도를 정부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요. 나머지 500억 정도를 아마 석유공사가 지금 맡기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보통 이제 최소 5개를 뚫는다고 그러죠. 그중에 2개까지는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놨기 때문에 이게 10월 달 안까지 국회 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나가면 바로 내년부터 12월 내지 내년 12월은 너무 빠를 것 같고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달쯤에 아마 바로 시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 바로 화면을 잠깐만요. 네. 화면을 이 화면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자, 보통 이제 예전에도 제가 대왕고래 얘기할 때 한 달인가 2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생산물 12%를 떼고
88%를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5개의 시추공을 팔 건데 2개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뚫었더니 2개가 대박이 나가지고 터지면 좋겠는데 보통 어저께까지 나온 이슈를 보니까 11조 원 정도 최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개가 끝나고 나면 고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돈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민간 자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분 잘 아시는 2개 기업이 돈을 대든지 아니면은 외국계 기업, 예를 들어 갖고 뭐 엑손모빌이나 대표적인 그렇죠. 그 기업들이 와가지고 돈을 댈 텐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이게 생산물이, 그러니까 정유나 가스가 나올 때, 기름이나 가스가 나올 때 2,000배럴에서 5,000배럴,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5,000배럴까지 나오면은 정부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00배럴에서 10,000배럴 미만이면 6%고요. 가장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3만 배럴 이상 된다고 그럴 때 12%밖에 못 갖고 가요, 정부가. 무슨 얘기냐?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했던 민간 기업들, 예를 들어 갖고 뭐 엑손모빌이나 다른 기업들이 투자했을 때 무려 88%를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1조 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11조 원에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을 외국계 기업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 있다라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11명이 단합이 돼가지고 어제인가요? 어제 28일, 29일 어제네요.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무슨 발의를 했냐?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5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돈이 있으면 그쵸. 이거는 국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네.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금 또 이게 또 난항을 또 겪지 않을까. 그래서 석유공사 사장도 2차가 아니고 이제 고차 방정식이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만 좀 사실 뭐 모든 게 돈이죠. 돈 문제인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차차 해결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9월 달 안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이 2개가 지금 참여했는데 2개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은 국회에서 10월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세스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9월, 10월부터 해서 1월까지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뜨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프로젝트 관련된 거는 사실 이게 뭐 테마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자세히 보면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난항을 좀 겪고 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이걸 좀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좀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좋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좀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앞서 좀 다양한 테마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뭐 소프트웨어 이야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했는데 대왕고래 어떻게 보면 둘 다 테마입니다. 조선희 매니저님은 이제 오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박준현 매니저님하고 김민성 매니저님은 대왕고래 이쪽 테마 좋긴 하지만 난 아까 얘기했던 뭐 소프트웨어 혹은 좀 다른 쪽 테마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대왕고래 충분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조선희 매니저님만 O를 들어주셨다. 이거 완전 배신인데. 아니, 예. 근데 방금 말씀을 하신 게 네. 소프트웨어가 더 좋으면 X를 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소프트웨어를 발전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더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딩 할 만하다, 안 하다라는 관점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김민성 매니저님. 근데 트레이딩으로도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더 끌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주제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죠?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반대하는 그쪽 섹터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저는- 주에 딱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알겠습니다.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X 들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선희 매니저님 연륜이 좀 느껴지시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지금 테마가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순환매가 좀 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이 테마 순환매 돌면은 대왕고래 돌 때가 됐는데 사실. 네, 맞습니다. 예. 뭐 대왕고래 돌 때가 됐긴 됐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그 대왕고래 쪽은 조금 올라 있는 종목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쪽 뭐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시작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가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
종목들이 좀 더 시세가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예. 해서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게 네네네. 아니라 네. 일단 수익률 면 측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AI나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좀 들어온 상태이고 올라갈 여력이 좀 있는데 대왕고래는 아직 물을 좀 기다리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서희 매니저님 그럼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벌써 이제 그 두 분이 반대하셨는데 벌써 네. 이미 대표적인 종목들은 다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추천드렸다가 이게 수익이 좀 안 나가지고 포트에서 빠졌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회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차트 보십시오. 차트 이미 벌써 바닥을 딱 잡고 우상향 하려고 이미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그 대왕거래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9월 달 내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지금 보세요. 지난번에 그 뭐죠? 그때 이제 7월 달, 8월 달 나올 때 추천드렸다가 이게 빠져가지고 포트에서 빠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36,000원까지 갔다가 벌써 이미 5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차트상 보세요.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다리,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가 뭐냐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를 이미 일주일 전에 뚫어버렸어요. 네. 그 뜻은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여지고요. 분명히 9월 달 안에 한국가스공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판단 고지가 하나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조서희 매니저의 한국가스공사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디 보십니까? 네,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뭐 움직임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피팅 밸브 쪽 또 관 이음새, 관이랑 관을 이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형 철강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얘도 이렇게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잘 맞춰서 타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더 이상 많이 떨어질 때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2,000원 선 정도가 아마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앞부분에 지금 2만 원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만 원대에 매물이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이 한 14,000원, 15,000원대거든요. 뭐 2만 원대까지니까 뭐 그 정도 수익률이면은 뭐 충분히 한번 기대 수익률이면 네. 우리가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좀 SOFC가 떴을 때 더 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 조금 여기저기 다 섞여 있으니. 네, 문어발식으로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일석이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저도 이제 조선희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가스공사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왕거래의 가장 큰 수혜나 가장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서울해보험 혹시 보셨죠? 이제 네. 서울해보험이 약간 생각이 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게 성공하면은 정말 대박이고 안 되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차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공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를 뚫고 쭉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프로젝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여기 번지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6만 원 이상대로는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해 보시고 네. 일단은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는 리스크를 줄여두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세론 조심해야 되는 것 꼭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이점을만 해도 할 얘기가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김민성 매니저님 무료 방송이나 네이버 밴드 혹시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랑 보안 쪽으로도 모멘텀을 좀 많이 계속해서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튜브 주머니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하반기가 주도할 수 있는 거기는 주목할 포인트들을 네. 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밴드랑 너튜브 통해서 이제 많은 인사이트 받아보시길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에 어떤 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녹음 저 유튜브에다가 오후 3시 30분에 녹음을 해서 업로드를 해놨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이 저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은 안 나와도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드렸습니다. 종목을 딱 드렸는데요. 내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저 주말에 시간 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종목을 딱 기입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예.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분명히 녹음을 했는데 분명히 저도 들은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떤 좀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선일 매니저 이렇게 마이크를 꼭 잘 누르셔야죠. 마이크를 안 누르실 것 같은데. 네, 음속으로 녹음을 했다. 네, 마이크를 꼭 예. 저희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누르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딱 안 켜져 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유튜브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못했고요. 저는 이제 단기 실전 매매 출신이라서 단기 매매하는 오전에 네. 단타 이제 수익 뜰채라는 제목 아래 여러분들과 같이 실전 안에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단기 매매는 이런 거구나 괜히 뜬금없이 이상한 종목들에 들어가지 마시고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그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인 3색의 매력이 터집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투자 인사이트 얻으시려면 김민석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보대로 이어집니다.